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사후 재심사를 통한 이민당국의 비자 발급 취소가 적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H-1B 비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사후 재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최우수 대학 평가에서 하버드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립대학 평가에서는 UCLA가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LA 민주평통이 올림픽 공동유치 LA 지원단을 발족해 올림픽 공동유치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입양돼 국회의원이 된 조아킴 솜포르제 의원이 2022년 프랑스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전에서 대혼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수 공천 신청자인 나경원 의원, 신상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영범 전 국회 도서관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공천심사 면접을 앞두고 욕설을 동원해 여권 인사를 원색 비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사후 재심사를 통한 이민당국의 비자 발급 취소가 적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H-1B 비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사후 재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은 최근 인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H-1B 비자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며 비자 취소 결정 무효를 요구한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자 사기에 연루됐거나 이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비자 발급 이후라도 허위나 사기로 판명될 경우 H-1B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이민당국이 이미 발급된 H-1B 비자를 사후에 재심사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LA 민주평통이 올림픽 공동유치 LA 지원단을 발족해서 올림픽 공동유치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LA 민주평통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분단 국가에서 공동 개최하는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의미를 지닌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개최 성사를 위해 미주 지역에서도 힘을 보태자는 취지입니다. LA 민주평통 지원단은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미주 동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과 이념을 전하는 관련 세미나와 포럼을 LA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IOC 위원에게 편지 쓰기 운동,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인과 주류 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2032년도 올림픽을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현재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호주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가장 현재 남북한 공동 유치와 힘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저희 청용사관으로서는 우리 동포사회 지원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평통이 주류 사회에 이러한 그 평화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 개최에 직접 참여 내지는 또 예산적인 지원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LA 총영사관은 민주평통 LA 지원단 활동을 측면 지원할 계획으로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도 모멘텀을 제공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최우수 대학 평가에서 하버드대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립대학 평가에서는 UCLA가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됐습니다. 하버드대에 이어 MIT가 2위,
예일대가 3위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유펜이 4위, 칼텍과 프린스턴이 공동 5위, 브라운대와 스탠포드가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뒤를 이어 코넬과 듀크, 노스웨스턴, 다트머스, 존스 홉킨스, 시카고 대학, 콜롬비아, 라이스 밴더빌트, USC,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에머스트 순으로 20위권 대학 랭킹이 선정됐습니다. UCLA는 전국 공립대학 가운데 1위, 전체 대학 순위에서는 25위를 차지했고 UC 버클리는 공립대학 4위, 전체 대학 순위에서는 34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전에 대혼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물고 물리는 접전이 계속될 경우 블룸버그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게 일부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급진 좌파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부상도 블룸버그에게 행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과반의 유권자가 중도 성향의 후보를 지지했지만 샌더스 의원에게 대적할 만한 결정적 대항마를 찾지 못해 중도층 표가 분산됐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블룸버그 전 시장에게 주목했습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를 이끌 신임 회장으로 30대의 류민호 씨가 추대되면서 협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가 프로듀서이자 작가인 류민호 씨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30대 젊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협회 회원과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고 신인 작가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젊은 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글이나 이런 게 표현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소통이 조금 더 잘 돼서 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집안을 좀 넓힐 수 있는 게 이런 문인협회, 특히나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류민호 씨에게 지난 11년간 지켜온 회장직을 넘겨주고 이사장으로 선임된 정지훈 전 회장. 글재주가 남다르고 타 협회와 문인들 간 네트워킹 구축에 능통한 류 회장이 앞으로 회장으로서 어떻게 협회를 이끌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문단에도요, 다 바꿔야 돼요. 다른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자야. 그래서 우리 재주가 너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추천해가 1년 동안 배우고 또 해가지고 하기로 결정해가지고 회장으로 제가 모셨어요. 전국적으로 크리스찬 문인협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350여 명. 하지만 매달 열리는 협회 미팅에 많은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류 회장은 소셜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활동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문인들의 참신한 작품들을 모아 다채로운 글들로 매해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발간되는 크리스찬 문집을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31집이 발간되는 크리스찬 문집에는 시와 소설, 그리고 단편 소설까지 기독교 문학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까지 다양한 글이 실리며 김문희 시인과 이성희 시인 등과 같은 많은 문인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집의 특별기고 부문에는 나태주 시인과 김남조 시인을 비롯해 미주와 한국을 아울러 장로별로 저명한 교인의 글이 실립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15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3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합동기지에서 격리 생활 중이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기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으로부터 전세기를 통해 미국으로 철수한 미국민 가운데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3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했지만 이 전염병의 발병 패턴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를 제외하면 중국 밖에서 극적인 사례 증가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세우이자 LA시의원이 13일 LA 다운타운 지역의 브로드웨이의 1가부터 12가까지의 구간을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자동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브로드웨이와 같이 문화적 역사가 깃든 구역을 자동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고 부근 상점가를 활성시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13일 신주 발행을 통해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 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를 모멘텀으로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는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통해 265만 주의 신주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한미은행이 대학생 대상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 중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한미은행 여름 인턴십은 체계적으로 짜인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의 실무를 체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는 대학교 4학년생이 대상입니다. 2020년도 인턴십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0주에 걸쳐 유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한미은행 웹사이트 www.hanmi.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 크레스킬의 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한인 고객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한인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한인이 누구인지 등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채 미확인된 루머만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크레스킬에서는 한인 고객들이 크레스킬에 있는 팜하우스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로 출입을 막았다. 한인 고객들은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항변했음에도 소용없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993년에 처음으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법안이 27년 만에 다시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바트 산호세 연장 노선 개통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바트의 산호세, 베리에사와 밀피타스 2역까지 연장하는 신마일 노선은 2018년에 개통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2019년 12월로 개통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교통청은 정확한 개통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킹카운티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를 지역 모텔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킹카운티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을 격리하고 조사하는 장소로 지역 모텔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와이의 방문객 수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와이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와이를 방문한 사람은 총 1042만여 명으로 2018년도에 988만여 명에 비해 약 5%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입양돼 국회의원이 된 조아킴 솜포르제 의원이 2022년 프랑스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 의원으로 원내 처음 진출했다가 갈등 끝에 사실상 방출된 그는 특히 마크롱의 전 수행비서로 베날라 게이트의 당사자였던 알렉상드르 베날라와 손을 잡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솜포르제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저녁 생방송 토크쇼 투슈파 아몽 포스트에 출연해 차기 대권 도전을 깜짝 선언했습니다. 솜포르제 의원은 방송에서 나는 프랑스인들에게 제시할 프로젝트가 있고 대권에 도전해 건설할 과제가 있다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솜포르제는 무소속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절대적 가치라는 뜻의 발레르 압솔리를 창당했습니다. 특히 솜포르제는 이번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2018년 여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집권 후 1년 만에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던 베날라 게이트의 주인공 알렉산드르 베날라와 손을 잡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르 베날라와 함께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가 창당한 정당 발레르 압솔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13일 단수 공천 신청자인 나경원 의원, 신상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공천이 결정된 후보자가 모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인 만큼 한국당의 4.15 총선 승리 전략인 이른바 한강벨트 구상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종로 출마 선언을 한 황교안 대표에 더해 나 의원, 오 전 시장까지 대선 주자급 인재 투입을 일찌감치 확정함으로써 여당에 비해 열세인 서울에서 승기를 확보해 전체 총선 판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한 나 의원은 18대 서울 중구, 19, 20대에 동작 을에서 당선된 4선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스타 정치인입니다. 나 의원의 여당 측 상대 후보는 미정입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뒤 광진 을에서 출마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대결이 예상됐으나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역시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9, 20대 총선에서 동대문 갑에 출마했으나 연거푸 낙선한 허 전 관장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용산과 파주 을은 후보들이 9명, 10명이 돼 너무 많아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서 4, 5명으로 후보를 줄여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공천심사 면접을 앞두고 욕설을 동원해 여권 인사들을 원색 비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의 글이라도 정말 절창이지만 김지아 시인의 글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 중이라며 3천 내자 분량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시는 2018년 인터넷에서 돌았던 김지하가 토할 것 같다라는 작자 미상시가 원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민 의원이 올린 시는 4.15 총선거에서 뭉치자는 내용이 삽입되는 등 상당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글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 의원이 구가하는 욕설은 자신이 좋아하는 태극기 세력의 집회나 극우 유튜브 방송으로 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며 민 의원에게 어울리는 곳은 그런 이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저작거리인지 국회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논리적 비판을 할 능력이 없으니 쌍욕을 하는 것이라며 함량에 미달하는 분들은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